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다른 여자애들은 체육 시간에 조금씩 뛰어놀기도 하고 피구 같은 간단한 운동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저는 가만히 계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때가 많았어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몸이 아파와서 할 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저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기 일쑤였죠. 운동을 안 하니 자연스레 몸은 허약해졌지만 그래도 20대 때는 젊음이라는 최고의 무기가 몸을 유지시켜주고 지탱해 주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시간이 흘러 30대가 되고 나니 언젠가부터 온몸 구석구석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운동을 할 수는 없으니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찾아 먹어보았지만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결국에는 조금씩이나마 강도가 약한 운동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전문 강사에게 수업을 받으며 조심조심하며 운동을 했지만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이 작은 운동마저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유명한 한의원을 알아내서 찾아가 침도 맞고 다른 치료도 해보았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다행히 주위에 허리로 고생하시다가 치료받고 나으신 분이 있어 물어보니 집에서 좀 멀지만 효과가 확실하다며 한 정형외과를 추천해 주어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정형외과는 의사도 친절했고 병원도 깔끔해서 사람이 많아 진료를 받기까지 좀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아는 분의 추천을 믿고 꾸준히 다니기로 하였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뼈가 약하니 일반 물리치료보다는 재활이 포함된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도수치료는 비용이 좀 비싸서 고민을 했지만 제 몸을 위해 지출하기로 하고 매일 도수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처음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긴 남자가 다가와서 제 담당 도수 치료사라고 말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이왕 한 달간 매일 치료받을 거면 이런 남자에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웃으며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어요. 도수치료사는 갑자기 저에게 가운 한 장을 주며 옷을 갈아입고 와야 한다고 했고, 그 말이 은근히 야릇하게 들려 조금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말았어요. 속옷 위에 가운 하나를 걸친 채 밀폐된 공간에 그 남자와 있으니 심장박동은 조금 더 빨라지고 있었는데, 도수 치료사는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 듯 무심하게 치료를 시작한다며 기계처럼 제 허리와 주변 근육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손길이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 허리에 집중 치료를 받으니 다친 부위가 아프지 않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유가 좀 생겼는지 치료받을 때 도수치료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저는 은근히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봤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자답게 꽤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 남자와 매일 1시간씩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을 하고 있었죠. 치료가 지속될수록 이 남자에게 더 빠져들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있지만 이 남자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 정도 더 허리 치료를 받은 뒤 그 다음부터는 복부와 허벅지 근육 강화를 위한 마사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보며 치료를 받는 데다가 손이 복부와 허벅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 저는 본의 아니게 치료 때마다 팬티가 젖기도 하였죠. 어느 때부터는 치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손이 아래 위로 깊숙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하며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남자가 치료를 위해 제 몸 위로 올라탔고 두 손으로 열심히 아랫배를 만지는데 뭔가 딱딱한 것이 제 아래를 누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설마 하며 슬쩍 눈으로 아래를 보니 이 남자도 힘이 들어가 버렸고 제 몸에 닿았지만 제가 피하지 않는 것 같으니 노골적으로 계속 닿게 하며 저의 반응을 확인한 것이었죠. 남자는 몸을 빼지 않고 치료를 이어나갔고 그러던 중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눈을 감고 끄덕이며 제 의사를 전달했죠. 그 다음부터는 남자의 손길이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랫배를 마사지해주다가 은근슬쩍 더 아래로 내려와 마사지를 하기도 했고 어깨를 풀어준다며 뒤에서 안고 주위를 주무르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손을 아래로 향해 힘이 들어간 남자를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길 하나하나를 거부하지 않고 느끼며 몸을 맡겼고 그렇게 치료 때마다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들며 서로를 느끼고 있었죠. 어느새 도수치료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 남자는 더 과감해져 제가 느끼는 몸의 부위를 집중해서 마사지해 주었고 저는 그날 치료베드가 젖을 만큼 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저는 치료를 마치고 완전히 그 남자를 가지고 싶은 생각에 혼자 사는 저의 집으로 초대를 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짐승같이 달려들며 키스를 하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죠. 치료를 받는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짓을 하며 욕구를 쏟아냈고 그 남자도 치료하는 동안 저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대로 하며 저를 끝까지 흥분하게 만들어버렸죠. 서로에게 모든 것을 몇 번이나 쏟아내 버리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며 서로에게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게 들어갔을 때쯤 저는 문득 그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물어보니 아직 여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결국 이 남자와 몸만을 탐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아 조금 실망했지만 이렇게라도 이 남자와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했죠. 그렇게 우리는 수개월째 이 남자의 여자친구 몰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위험한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남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집에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저를 잘 알고 있다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워낙 잘생기고 멋지고 직업이 도수치료사이다 보니 치료를 하다가 만나는 여자가 정말 많다면서 이번에도 저랑 만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였어요. 그래도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놓아줄 수 없어 알면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남자와 만남을 이어나갔고 지금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언젠가 이 만남이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